자, 네, 첫 번째 경기 강원 FC 대 이제 FC 서울. 자, 일단 강원 FC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네, 일단 강원 FC는 아직까지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시즌 강원 FC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역시 공격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즌 지금 8경기를 치렀는데 3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원 FC의 그런 답답한 공격 전개 및 그런 공격력, 이런 게 좀 약간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일단 뭐 공격은 공격이지만 수비는 그래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데, 왜냐면은 직전 광주전에서 좀 수비 전술을 굉장히 잘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좀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은 하지만, 역시 아무래도 강원 FC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공격, 골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승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강원 FC 입장에서는 지금 골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서울이 지금 미드필더 진부터 어느 정도 좀 올려서 압박을 가하며, 이거는 뭐 공격을 좀 약간 서울 FC가 FC 서울이 좀 어느 정도 몰아붙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 입장에서는 뭐 평소와 같이 좀 어느 정도 수비를 하고, 그러다가 약간 좀 빈틈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역습 위주로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양상 봤을 때는 좀 서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면서 공격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강원 FC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서울의 공격을 막다가 좀 역습으로 전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골을 노리지 않나, 약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서울 뎁스는 굉장히 좋죠. 뎁스도 두껍고, 그리고 전력도 굉장히 좋은 게, 뭐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용, 뭐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라인업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공격수도 지금 뭐 나상호 선수, 뭐 황희조 선수, 그리고 일류첸코, 이렇게 지금 미드필더 공격질 라인이 굉장히 지금 세고 좋기 때문에, 과연 강원이 서울 FC의 그런 FC 서울 FC래요. FC 서울의 그런 공격을 좀 잘 막을 수 있을지 약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최근 흐름도 솔직히 서울이 더 좋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지금 아무래도 승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지금 강원 FC 쪽을 보기는 많이 꺼림직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미드필더진 그리고 공격진에서도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강원 FC보다는 서울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FC 서울 쪽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hen무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강원 FC가 수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FC의 FC 서울의 그런 공격을 좀 틀어 막으면은 어느 정도 좀 똥줄 승으로 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배당 대비했을 때는 고배당으로 hen무 도전 경기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계속 FC 서울 FC 서울. 그래서 FC 서울 쪽 승, 그리고 hen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광주랑 그냥 제주, 그냥 FC라는 말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말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FC라는 말을 계속 쓰다 보면은 좀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역명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광주 대 이제 제주. 최근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승리를 했지만, 직전 이제 강원과의 그런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요 경기는 좀 많이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연히 승리를 해서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무승부는 광주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결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강주의 그런 공격력이 많이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물론 뭐 그만큼 이제 강원 FC가 이제 광주 상대로 굉장히 좀 수비 전술을 잘 들고 왔기 때문에 광주가 네, 무득점으로 네, 경기를 좀 끝마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긴 해요. 왜냐면은 제주 유나이티드도 어느 정도 좀 지는 경기나 이기는 경기든 간에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좀 결정력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득점력도 많이 폭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 다 좀 찬스 메이킹을 굉장히 좀 잘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골 결정력 마무리만 잘 하면은 요거는 뭐 다득점 사이드로도 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쵸.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광주야 워낙 공격력이 좋긴 해서 뭐 그렇다 치지만 제주 역시 지금 뭐 공격이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경기마다 굉장히 좀 유효 슈팅이 많은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주 이제 유나이티드도 리그 기준 원정에서 지금 2연승을 하면서 원정 경기력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뭐 최근 3경기 기준 3경기 다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성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광주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막상 약간 확신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배당 흐름 같은 걸 봤을 때는 광주 쪽으로 좀 네, 배당이 빠지는 모습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좀 제주의 이런 주전 네, 수비수 이주영 선수가 이제 네, 직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면서 약간 제주가 좀 수비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느 정도 좀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만 보고 지금 강주를 보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커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는 아싸리 그냥 제주 쪽 프랜승 보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주 쪽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 한번 오버 도전 경기로 네,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두 팀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충분히 다득점 사이드로 나올 만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좀 높더라도 2.5 기준은 오버 도전 경기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제주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북대 이제 대전. 자 그래서 오늘 거의 뭐 빅매치죠 전북대 대전. 자 일단은 뭐 이번 시즌 봤을 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전에는 전북이 거의 우승 후보 중 가장 압도적인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직전 제주를 이제 2대 0으로 잡으면서 전부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는 많이 전환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은 라인업이 좀 화려하죠. 뭐 구스타보 그리고 송민규, 뭐 조규성 등 굉장히 좀 공격질 라인도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선수도 있는 등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 가장 좋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에 비해서 좀 결과가 많이 네, 따르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북은 많이 좀 아쉬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지금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대전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력 그리고 공격 전개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의 순위를 네,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좀 보면은 최근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 라인을 어느 정도 좀 내리면서 역습 위주의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전이 좀 라인을 올리면서 좀 수비에 취약한 그런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골도 잘 넣고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좀 라인을 약간 내리는 팀들 그리고 좀 수비에 집중하는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처럼 좀 쉽게 그런 뚫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수비적인 팀들에게 약간 좀 역습을 당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전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상성상 전북한테는 좀 많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전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상성상 전북한테는 많이 약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전북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력도 어느 정도 세다 보니까 네,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 지금 김상식 감독님이 징계로 결정이 되긴 하지만 뭐 그거를 감안해도 저는 약간 이거는 상성상 전북이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전북 현대 쪽 승을 보고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대전도 뭐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물이 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어느 바를 굳이 본다면은 2.5 기준은 오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북 현대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 FC 대 이제 대구 경기. 이것도 대구 FC라고 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 뭐 리그 기준 3경기 지금 2승 1무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 어느 정도 전북과 그리고 대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수원 FC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징야의 그런 출전 여부에 따라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다른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징야가 출연할 때는 이제 팀의 좀 속도감이나 이런 기동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세징야 선수가 없을 때는 좀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세징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대구 FC의 그런 공격력을 약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력이 홈에 비해 좀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두 팀의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경기 양상을 보면은 양 팀 다 이제 템포가 느린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수원 FC도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수비에서 불안 모습을 네, 많이 보이고 대구야 뭐 원래 수비가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수비가 안 좋고 그리고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득점보다는 저는 약간 경기가 이제 흘러가면은 다득점 사이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득점 경기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일단 뭐 수원 FC 같은 경우에 뭐 이승우 선수도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고 대구 FC 같은 경우에 뭐 세징야 선수 그리고 고재현 선수 등 이렇게 좀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약간 날뛸만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 원정 빼고는 뭐 솔직히 뭐 수원 FC가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상성상 좀 대구한테 어느 정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수원 FC라는 이제 팀 자체가 그렇게까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믿음이 네, 가진 않아요. 정배를 받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 홈 원정 빼고는 대구가 그렇게까지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만약에 굳이 승패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대구 쪽 프랜승을 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은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오버. 네. 두 팀 다 일단 수비가 많이 안 좋고 그렇다고 공격력도 이제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저득점보다는 다득점 사이드로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서 대구 프랜승과 2.5 오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 경기는 다 끝이 났고 이제 해외 축구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EPL 경기 첫 번째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아스날 경기.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결정자 누수를 보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정입니다. 그리고 네, 아케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카가 결장 의심이 상황. 네, 그 정도 빼고는 아스날은 크게 네, 결정자 누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사우스햄튼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로 그리고 맨시티한테 지금 턱 밑까지 네, 따라잡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맨시티가 아스날을 이기게 되면은 아스날의 좀 우승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네, 사활을 걸고 이 경기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좀 맨시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맨시티는 무조건 이제 이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스날이 받아치면 양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전반에 공격보다는 좀 더 수비에 약간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런 식으로 맨시티가 주도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운영식의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현재 이제 지금 경기력이랑 그런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맨시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상성마저 지금 맨시티가 더 좋은데, 최근 뭐 5경기 기준 전승으로 지금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더 유리한 경기인 건 맞지만, 아스날도 근데 이거 지면은 진짜 완전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을 봤을 때는 저는 맨체스터 시티 쪽 승을 보지만,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맨시티 승.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경기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스날이 과연 그렇게 크게 무너질까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약간 접전 끝에 무너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햄무 쪽을 보고 2.5 기준은 네, 다득점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현재 뭐 이제 두 팀 다 공격력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맨시티 승 그리고 햄무 2.5 기준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첼시 대 이제 브렌트포드. 아이고, 패드그린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이에요. 쿨리발리가 지금 결장 중이고,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도 한 명 결장.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씩 결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드그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패드그린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그러면 일주일 연장 네, 추가로 네, 기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패드그린님. 오히려, 네. 후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감사드리죠. 네. 수고하세요. 네. 그, 쪽지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은, 주전 센터백이랑 이제 각각 주전 센터백 한 명씩 결정을 하고 있고, 자, 일단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거의 다 지금 돌아왔어요. 뭐 이제 폴리시치 그리고 이제 캉테 등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이 지금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전력은 좀 강해졌지만 4연패로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독도 램파드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이제 감독 버프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지금 결과는 좀 처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많이 안 좋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직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 경기는 졌지만 위협적인 그런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개선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반등의 그런 여지가 있을 만한 이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만큼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팀 다 지금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지금 첼시가 볼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진행할 것 같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역습이 지금 좋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 연습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 입장에서 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반영을 하면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브렌트포드도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충분히 이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첼시 쪽 승을 보고, 요것도 지금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리버풀 경기. 일단 지금 최근 양 팀은 이제 2연승으로 좀 굉장히 상승세인 분위기고, 특히 이제 지금 두 팀 다 공격력이 어느 정도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즈전에서 뭐 6골, 그리고 노팅엄전에서 뭐 3골을 기록하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헨트전, 본머스전 각각 4골 기록하면서 양 팀 다 지금 공격력에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양 팀의 이런 공격 전개는 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경기 양상도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사이드로 난타전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그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볼 점유율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지금 볼 점유 위주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는 리버풀이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주도권을 리버풀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웨스트햄도 뭐 점유율보다는 아싸리가 기회가 날 때 한 번에 그냥 공격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웨스트햄은 조금 더 볼 점유율이 많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뭐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좀 상승세에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헨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리버풀 전까지 약간 2-3일 간격으로 계속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의 약간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 이기면은 5위까지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웨스트햄보다는 지금 리버풀이 더 약간 앞선다고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승패를 봐야 된다면은 저는 리버풀 쪽 승을 볼게요. 이건 리버풀 승. 그리고 이것도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왜냐면 웨스트햄이 지금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길 경우에는 아무래도 햄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은 요거 한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승에 햄무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PL이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타페 대 이제 알메리아 경기.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알메리아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어요. 주전 수비수 지금 2명 결장, 그리고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가 지금 1명 결장입니다. 네, 엘 빌라투레가 이제 지금 결장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양팀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16위, 그리고 17위, 헤타페가 16위, 지금 알메리가 17위로 지면 지금 강등권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약간 피 튀기는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그러니까 양팀 다 서로 약간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양팀 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볼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팀들로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롱볼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패스하다가 종종 끊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팀 다 답답한 공격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템포적으로나 그리고 공격 전개 쪽으로 봤을 때는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최근 홈에서 헤타페가 좀 3연승도 하고 직전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무승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알메리아가 어느 정도 전력 손실도 크기 때문에 헤타페 사이드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근데 최근 헤타페의 그런 공격력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가 지금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헤타페가 득점을 못해서 예상 외의 결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약간 예상 외의 결과로 끝날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약간 고배당 자비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헤타페 쪽, 햄무 쪽을 보거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쪽, 이제 헤타페가 만약에 득점 못하면서 좀 삽질을 할 때 그러면은 충분히 무승부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을 가져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2.5 기준은 저득점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타페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자비하거나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그리고 마요르카 경기.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 그리고 지금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마요르카는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심해요. 주전 센터백이 지금 2명, 그리고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좀 상승의 상황이고 공격력이 좀 살아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분위기가는 전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승을 하면서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이긴 했지만 직전 좀 홈 바르셀로나 상대로 아쉽게 지면서 분위기가 약간 좀 다소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물론 직전 바르셀로나한테 진 거 빼고는
홈에서 지금 5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도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AA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가 지금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지금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심하고 그리고 좀 원정에서는 마요르카가 좀 수비 불안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이거를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 기준 오바. 네, 오바는 이제 배당이 좀 많이 역배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언오바로 보면은 언더보다는 차라리 한번 도전 경기로 오바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햄무 2.5 기준 오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셀타비고 대 이제 엘체. 자, 이것도 라인업 누수를 한번 보면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가 1명 결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좀 전력 누수가 많아요. 주전 수비수가 지금 2명 결장입니다. A1010751628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A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잠시만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어제 적중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이제 쪽지 제가 발송해 드렸으니까 보관함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보관함에 안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주전 수비수가 이제 2명의 결장이다. 그래서 엘체는 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많습니다. 자, 일단 제 엘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5연패 중으로 현재 리그 꼴찌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엘체 같은 경우에는 19위인 그런 에스파놀과 승점 15점 차이기 때문에 지금 엘체가 여기서 더 계속 이긴다고 해도 강등권 탈출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강등이 거의 확정된 거를 선수들도 아는지 이 엘체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의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경기를 좀 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선수들이 좀 경기를 던지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엘체는 분위기가 많이 최악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셀타비고가 좀 전체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셀타비고의 그런 강점, 측면 공격이나 안 그러면 중거리 등 약간 요런 그런 공격이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승리가 없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원정 엘체 상대로는 충분히 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경기를 약간 기점으로 해서 셀타비고한테는 좀 알맞은 터닝포인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셀타비고 쪽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로 보면은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타비고 승에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바로 그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분석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